이번 강의에서는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산염기 반응은 이름 그대로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산염기 반응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화학에서 산염기 정의는 세 가지 정도의 정의가 사용이 됩니다. 제일 수준이 낮은 정의가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고,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고, 가장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근데 이 4장 4절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약간 뒷부분에 가서 아마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조금 도입이 될 텐데 그건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시작을 하죠. 자,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산, H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할로젠화 수소산이에요. 그래서 HCl, HBr, HI 이런 것들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고 그러면서 X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면서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다른 예로는 질산, 황산 이런 것들도 다 이 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에 의한 염기.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이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불러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염기 정의는 바로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염기의 예로는 NaOH 같은 어떤 금속, 여기 M은 이제 금속 원자를 이야기합니다. MOH, 자, 이와 같은 NaOH, KOH, 자, 이런 물질이죠. 그런 것들은 물에 녹으면 이와 같이 금속 양이온을 만들면서 수산화 이온을 수용액 속에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그런 산염기 정의는 바로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고,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에 의하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산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게 되면 H 플러스 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이 H 플러스 이온은 사실은 물속에서 H 플러스 이온, 이게 양성자 상태죠. 수소 원자는 한가운데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가서 이루어진 게 바로 H 플러스 이온이고, 따라서 우리는 H 플러스 이온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 속에서 이와 같은 H 플러스 이온, 양성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HBr이 물에 녹아서 이와 같이 H 플러스 이온과 Br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하게 되면 이 H 플러스 이온, 다시 말해서 양성자는 물 속에서 양성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설명이 나왔다시피 H 플러스, 다시 말해서 양성자는 물 분자의 음극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니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음극은 적절한 게 아니고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에 강하게 끌려서 물 분자 하나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H3O 플러스 이온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H 플러스 이온, 다시 말해서 양성자는 양성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써보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HBr이 물에 녹으면서 이와 같이 하이드로늄 이온을 물 분자에다가 H 플러스 이온을 전해줘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Br 마이너스 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H 플러스 이온은 우리가 흔히 H 플러스 이온도 쓰지만 화학식은 실제로는 저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양으로 그리면 바로 이런 형태예요. 물론 평면 삼각형은 아니고 삼각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이런 화학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늄 이온도 물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매인 물분자들과 쏘결합을 형성을 해서 몇 개의 물분자들이 주위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구조가 바로 이와 같은 구조인데, 이와 같이 하이드로늄 이온에
수소결합으로 두 개의 물 분자가 와서 결합되어 있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두 개 붙은 거, 하나 붙은 거, 세 개 붙은 거,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 네 개까지 붙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화학식으로 쓰기는 불편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물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이온을 이렇게 하이드로gen 이온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그냥 이렇게 H 플러스 이온으로, 그냥 양성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OH 마이너스 이온, 수소환의 이온은 물속에서 그냥 수소환의 이온 자체로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용매화된, 수화된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주위에 물 분자들이 수소결합으로 몇 개가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수소환의 이온은 그냥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H 플러스 이온, 다시 말해서 양성자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산과 염기가 물에 녹게 되면 좀 전에 보시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산과 염기가 물에서 이 전해질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서 이온화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내서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산과 염기 중에서 강산과 강염기에 속하는 것들은 다 강전해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완전히 해리함으로 해서 강산 혹은 강염기는 물속에서 완전히 해리하기 때문에 전류를 굉장히 많이 흐르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따라서 강전해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산이나 약염기는 물속에서 녹아있는 양 중에서 일부만 해리하기 때문에 전류가 강산이나 강염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전해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4의 11을 보게 되면 같은 농도일 때 강산이나 혹은 강염기 같은 이런 강전해질은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구에 불이 밝게 들어온 데 비해서 약산이나 약전해질은, 물론 약산도 그 상대적인 세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류를 훨씬 적게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둡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산 혹은 같은 염기를 하더라도 물속에서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강산 혹은 약산, 또 강염기, 약염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기준은 바로 물속에서 해리하는, 이온화하는 정도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강전해질에 속하고 약산과 약염기는 약전해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 4.1을 보게 되면 화학실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산, 그 다음에 약산, 그 다음에 강염기, 그 다음에 약염기. 약염기는 암모니아와 그 사촌들, 다시 말해서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다른 이 알킬기로 치환된 그런 형태들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암모니아 하나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강염기, 약염기에 속하게 되는데, 알칼리 금속 쪽과 알칼리 토금속 쪽 주결표상에서 가장 왼쪽과 그 다음 칸에 있는 금속들의 이 수산화물 OH가 붙어있는, OH-이 붙어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전부 다 강염기에 속하게 됩니다. 약염기는 암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강산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강산이고, 그 다음에 약산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이 세 개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약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강산은 물에 녹아서 100% 해리하는, 이온화하는 그런 산을 우리가 강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산은 일부만 이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0.1몰 용액이면 대략 한 1% 정도가 이온합니다. 대략 한 1% 정도. 암모니아 같은 것도 약염기인데 암모니아도 되게 0.1몰 용액이면 대략 1.3%, 한 1% 정도 이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산과 강염기는 해리하는 백분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죠. 자, 어떻든 간에 산과 염기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해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전해질 수도 있고 약전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통칭 다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과 염기는 물에 녹아 있으면 그림 4의 12처럼 전류를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바로 강전해질이냐 약전해질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과 염기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H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녹을 때 양성자 형태로 H 플러스 이온 형태로 완전히 방출하거나 혹은 일부를 방출하는 이런 물질이 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을 보게 되면 강산이든 약산이든 간에 다 H원자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H원자를 화학식 속에. 그래서 그 H원자 중에 한 개 혹은 그 이상이 양성자로 물 분자에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전달되면서 하이드로gen 이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염기는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식 속에. 이 산화 이온은 물과 반응해서 즉시 OH- 이온을 두 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OH- 이온을 바로 내놓거나 혹은 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저 산화 이온은 물과 반응해서 바로 OH- 이온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강염기들은 다 저와 같은 OH- 이온 혹은 O2-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 이온은 물과 반응하면 여기 지금 S로 되어 있는데 S가 아니고 AQ입니다. 이게 AQ. 자, 그래서 물 속에 두 개의 OH- 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K2O 같은 이런 화합물은 물과 반응하면 즉시 KOH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KOH는 KOH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서 K 플러스 이온과 OH- 이온을 이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K2O 혹은 O2- 이온 이런 것들은 다 강염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염기. 이 대표적인 아까 암모니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암모니아는 물에서 양성자를 빼앗아 와서 물속에서 OH- 이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일부만 이와 같이 해리하기 때문에 약염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암모니아 분자는 자체가 OH- 이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물 분자로부터 이와 같이 양성자를 빼앗아 와서 물 분자로부터 이와 같이 OH- 이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아모니아를 물에 녹이게 되면 물 속에 OH-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아모니아는 염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하는 백분율이 0.1몰용에 이때 대략 한 1.3% 정도 해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산은 강산이든 약산이든 간에 H 플러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게 화학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산의 특징이고 염기는 화학식 속에 OH- 이온을 갖고 있거나 혹은 O2- 이온 수산화 이온이나 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은 강염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OH- 이온은 그대로 이온화해서 OH- 이온 떨어져 나가고 O2- 이온 산화 이온은 물과 반응해서 바로 OH- 이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염기인 암모니아는 그와 같이 수산화 이온을 직접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암모니아 분자가 물 분자로부터 양성자를 빼앗아 옴으로 해서 물 분자로부터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서 물 속에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4.12를 보게 되면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 또는 OH- 이온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앞에 나온 내용하고는 어떤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산과 염기가 물속에서 이온화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온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산에 관한 내용인데 질산은 비료와 화학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1.3몰 질산용액 25.3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얼마냐는 걸 묻고 있어요. 자, 먼저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질산의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산의 몰수를 구해보면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로 나타낸 용액의 부피 곱하기 몰농도예요. 몰농도. 자, 계산하면 0.035몰이 됩니다. 그래서 1.4몰 질산 용액 25.3ml 속에는 질산이 0.035몰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질산의 이온화, 해리 과정에 대한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산 1몰이 물에 녹아서 이온하게 되면 H 플러스 이온을 1몰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질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물속에 녹아있는 질산이 100% 이온합니다. 물론 뭐 엄격하게 완벽하게 100% 이온화하느냐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든 질산은 다 이와 같이 이온한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속에서 생성되는 이온의 몰수는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는 당연히 질산의 몰수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0.035몰이죠. 0.035몰. 자, 그런데 문제 내용에서는 이온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산이 0.035몰이고 이게 이온에서 생기는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는 주어진 물질의 몰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몰수에서 몰비를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1.3몰 질산 25.3ml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이온의 몰수가 되게 됩니다. 몰수가. 자, 이걸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수를 구했으면 당연히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해주면 바로 개수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숫자로 간단하게 쓰긴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개수가 되는지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죠. 어마어마한 개수. 그것이 작은 부피 25.3ml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 진한 강산 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를 구했고 그 몰수로부터 이온의 개수까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계산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일종의 또 나름대로 양론 계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산염기의 정의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염기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자, 산염기 반응에서 핵심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침전 반응의 강의에서 침전 반응의 핵심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침전, 그런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합을 형성하는 게 바로 핵심 변화였습니다. 자, 산염기 반응에서는 그럼 핵심 변화가 무엇일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강산인 HCl과 약산인 수산화바륨 수용액이 반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분자 반응식을 써보면 HCl, 강산과 그 다음에 강염기인 BaOH2가 반응해서 BaCl2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양론계수를 2를 곱해서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해서 균형 반응식을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파란색을 쓴 것은 뒤에 가서 알짜 이온 반응식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우리가 분자 반응식 쓸 때 저렇게 색깔을 구별해서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이것을 이제 실제 상황에 더 가까운 전체 이온 반응식으로 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HCl은 물속에서 다 H 플러스 이온과 Cl-로 이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수산화 바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륨 미가 플러스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는 저와 같이 4가지 이온이 반응 혼합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반응이 일어나면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은 즉각 반응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바로 물을 생성합니다. 물 분자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B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은 구경권 이온으로 그냥 물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A 이가 플러스 이온은 보다시피 수용액 속에 반응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도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Cl 마이너스 이온 역시 마찬가지예요. Cl 마이너스 이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륨 미가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구경권 이온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권 이온을 제외하여서 지우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구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에서 알짜 이온 반응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화학종 앞에 다 양론계수가 2가 써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쓰는 가장 간단한 정수의 양론계수를 가진 반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예도 들어보겠지만 모든 강산과 강염기 반응에 있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공통적으로 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산과 염기 사이의 화학 반응, 다시 말해서 산염기 반응 혹은 다른 말로 중화 반응의 핵심적인 변화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염기 반응 혹은 중화 반응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염과 물이 생성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염, 물속에 들어있는 구경권 이온인 바륨 이가 플러스 이온과 염화 이온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구경권 이온으로 물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혼합 수용액에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면 이 염화 바륨이 화합물 형태로 이온 결합 화합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염이 되는 것이죠. 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강산과 강염기 사이의 산염기 반응에서는 염과 물이 생성된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강산과 강염기를 반응시키면 알짜 이온 반응식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이 반응이 되게 되는 거예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이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다른 것은 바로 구경권 이온만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염기 반응에서 생성되는 이온결합 화합물, 사실은 구경권 이온으로 물속에 그냥 녹아있지만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면 이온결합 화합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 그래서 위에 예를 들었던 바로 이 반응에서 염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염화 바륨이 되는 것입니다. 염화 바륨이. 자, 일반적으로 수용액상에서 산염기 반응을 일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HX가 MOH와 반응해서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염으로 MX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보게 되면 H의 짝이 X였다가 H의 짝이 OH로 바뀌고 그 다음에 X의 짝이 H였는데 여기서는 M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M의 짝이 OH-이온이었는데 X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침전 반응과 마찬가지로 이 산염기 반응의 알짜 반응도 산염기 반응도 침전 반응과 마찬가지로 상호 교환 혹은 이중 교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 HCl과 수산화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염화 알루미늄이 생기고 산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과 물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온 반응식으로 쓰고 거기서 구경권 이온을 지우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면 양록계수가 3자가 붙는다 뿐이지 똑같이 H 플러스 이온은 OH 마이너스 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되는 그 반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르헨일수의 산염기 정에 의한 산염기 반응의 핵심적인 변화, 알짜 변화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 분자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염기 반응의 핵심적인 알짜 변화입니다. 알짜 변화, 진짜 변화예요. 진짜 변화. 그러면 염은 뭐냐? 염은 알짜 변화가 아니고 사실은 구경권 이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다 날리면 물론 이제 화합물 형태로 얻어지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생성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제 4의 13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산염기 반응에 이온 반응식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예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A, B, C의 각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 분자 반응식, 전체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고 구경권 이온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A번을 보면 염산과 수산화 포타슘이에요. 자,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고 물론 가로 열고 AQ입니다. 그 다음에 KOH, 수산화 포타슘 화학식이 KOH예요. 자, 그러면 분자 반응식으로 쓰면 물 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Cl이라고 하는 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자 반응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다 이온화된 형태로 쓰면 그게 바로 전체 이온 반응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온화된 형태로 쓰면 이와 같이 됩니다. HCl은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KOH는 K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핵심 변화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 분자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를 생성을 하면 물 속에 K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전체 이온 반응식입니다. 자,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권 이온을 지우면 K 플러스 이온을 지우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을 지우면
바로 알자이온 반응식만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자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경권 이온은 좀 전에 우리가 지웠다시피 포타시움 이온과 염화 이온이 바로 구경권 이온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수소나 스트론튬과 과염소산이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을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예인데 수소나 스트론튬 화학식은 이렇게 되고 과염소산은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수소나 이온이 2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과염소산은 2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이 2몰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과염소산 스트론튬이 생성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건 분자 반응식이고 이걸 이온화된 형태로 쓰게 되면 전체 이온 반응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온화해서 생기는 요 이온의 개수, 이것을 화학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올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 2몰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구경권 이온으로 스트론튬 이가 플러스 이온과 2몰의 과염소산 이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구경권 이온들을 스트론튬 이온, 그 다음에 과염소산 이온 이것들을 지우고 나면 알자이온 반응식이 얻어집니다.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게 양농계수가 2로 붙은 형태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를 나눠서 이런 형태로 써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두 가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경권 이온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찾아낼 수 있겠죠. 거기서 보면 스트론튬 이가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과염수산 이온이 구경권 이온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반응은 상당히 재밌는 반응인데 수산화 바륨과 황산이 반응해서 반응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수산화 바륨이 반응하고 황산이 반응하게 되면 2몰의 물이 생깁니다.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2몰씩이 반응해서 2몰의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황산 이온과 바륨 이온이 남게 되는데 이 황산 이온과 바륨 이온은 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황산 바륨은 물에 안 녹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용성이어서 침전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반응물에는 바륨 이가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2몰의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2몰의 H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성물에 가게 되면 물 2몰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황산 바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침전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바로 이 전체 이온 반응식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됩니다. 구경권 이온이 없어요. 반응 전에도 있고 반응 후에도 있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없고 이 전체 이온 반응식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는 구경권 이온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도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인 동시에 침전 반응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우리가 4장에서 화학 반응의 종류를 침전 반응,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에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화학 반응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양쪽에 다 해당되는 그런 반응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각 반응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이게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분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경권 이온이 없는 반응에 따라서 전체 이온 반응식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그런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세 번째 C번 반응을 제외한 그 다음에 A번과 B번을 보게 되면 다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에 있어서 핵심 변화, 다시 말해서 알자 이온 반응은 똑같이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아레니수의 산염기 정의에 의한 산염기 반응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레니수의 산염기 정의에 의한 산염기 반응의 핵심 변화, 알자 변화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C번 반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은 여전히 거의 속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침전도 함께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해서 산염기 반응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